자, 이제 집권 여당도 이제 민주당도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는 대결이 이제 막을 올랐는데 이게 또 정말 볼만합니다. 3선의 김병기 의원, 4선의 서영교 의원 두 분 다 뭐 친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뭐 돈독한 관계입니다. 자, 이제 어제 합동 토론회가 시작이 됐고요. 선거운동 돌입을 했습니다. 두 번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협력, 또 내란 종식 여기는 이제 일치하고 있는데 강론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은 정치 복원을 좀 앞세우고 있고요. 서 의원은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 13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있고요. 13일 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있는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심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게 20%가량 됩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이 33석 이상의 효과를 지렛대를 갖게 됩니다. 자, 진짜 근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 한남동 관저에 방문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분을 양손을 이제 잡아서 활짝 웃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영교 의원이 더 간절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그냥 손을 이렇게 내맡겨 두는 상태였는데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읽혀졌는데, 네. 자, 먼저 김진욱 대변인,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자, 양자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건지 분명히 한 명을 좀 찍어서 언급을 해주시고 왜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해 주시죠.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한 분은 최고위원으로 또 한 분은 수석 부총장으로 함께 손발을 맞춰왔고 그 누구보다도 같이 오랫동안 그 같이들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한쪽에 있다. 그래서 소위 명심이 어디에 있냐. 이제는 이거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두 분 다 잘하실 것 같다. 한 분이 얘기하시는 정치 복원도 지금 필요한 것이고 또 한 분이 얘기하시는 민생경제 회복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아울러 낼 수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저처럼 그 두 분을 다 응원드리는 사람에게 어느 한쪽을 이렇게 그 선택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누가 그런 근접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김병기 의원이 조금 뭐 담은 한 표라도 좀 우세할지 않을까? 제가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뭐 저는 그 누구 둘 다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이슈가 되었던 게 김병기 의원의 아들 그 국정원 그 뭐 취업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됐는데 네. 이게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은 의원직 사퇴까지 하겠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최초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마지막 신원 진술에서 탈락했던 것이 2017년도에는 신원 진술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보고 뭐 다른 성적은 다 우수한데 마지막에 신원조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냐로 당락이 결정됐다면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김병기 의원은 본인의 의원직을 걸고도 얘기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제가 왜 김병기 의원을 조금 유리하다고 봤냐 하면 이것이 어쨌든 이슈가 됐고요. 이 이슈를 설명해내면서 당원들에게 김병기 의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기회가 주는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이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아마도 이슈를 갖고 간 김병기 의원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이 김병기 의원 아들 이제 국정원 뭐 취업 청탁 의혹 요 본거 관련해서는 이미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왜 이게 이제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 관련해서 누군가 네거티브를 하나?
또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 얘기가 나와서 김병기 의원이 좀 더 주목받으면서 뭐 이슈를 끌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 유력하다 김병기 의원이.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입장인 게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에서요 어떤 선출된 권력에서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선출되지 않은 배우자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혜경 씨도 김혜경 이제 영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김혜경 씨가 옛날에 그 도지사 부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렇게 각각 배우자들이 어떤 선출되지 않은 그런 이제 권력을 남편의 힘을 빌어서 이용하는 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인이 그 당시에 국정원의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병기 안 사람입니다라고 통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해서 전화를 안 할 수 없어서 전화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때 기조실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한 명만 아드님 한 명만 뽑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 정도를 뽑으면서 아들을 중심으로 뽑을 테니까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 녹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배우자가 이렇게 아들의 취업에 관련돼서 직접 해당 회사에다가 인사권을 가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통화해가지고 채용을 확답받는 이런 식의 이제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뭐 민주당 당원들도 따로 판단하시겠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배우자가 저렇게 남편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는 거 이거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대표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위원도 하셨고 어떤 전국적인 조직망도 있고 전국 선거에 좀 약간 능통하신 분이고 김병기 의원은 이런 전국 선거를 뛰어보지 않은 분이죠. 근데 그러면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초대 원내대표를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 시절을 보면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당시 초대 원내대표셨어요.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굉장한 정도 협상력이 좀 필요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원식과 같이 원만한 분들을 원내대표로 국회의원들이 뽑았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여대 야소긴 하지만 야당과의 통합과 협조 정치 복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있는 물밑에서 협상력도 잘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원만한 분이 결국 원내대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런 점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좀 더 공감대를 얻지 않겠는가. 지금은 확실하게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거 그거는 당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원내대표는 입법 상황을 관리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국회에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이 야당을 대했던 태도 이런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협상력을 발휘하는 원내대표를 원한다는 점에서 보면 김병기 의원의 좀 무게중심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아들 채용 정당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김병기 둘, 서영교 한 명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신조 대변인 생각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댓글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막상막하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 김병기 의원 아들 청탁 의혹의 부인 녹취까지 나오던데 네거티브가 나온다는 건 유력하다는 증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부인 전화는 취업 청탁이 아니라 항의 전화였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원하는 당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원한다. 김병기 한 표. 반면에 대통령실에도 여성이 안 보이던데 섬세한 여성 리더십 서영교의 한 표. 자,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가시고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이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의회의 협상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전 가장 큰 여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누구에게 있냐? 김병기 의원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임명을 받은 사람이고 서영교 의원은 자기가 나가서 출마해서 본인의 힘으로 된 겁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의 힘을 받은 건 김병기 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에게 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더 실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최근에 오광수 민정수석 관련해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실수를 했어요.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하려고 한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멋지게 또 수습을 했잖아요. 하루 만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접점이 없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그 마음도 김병기 의원한테 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아주 큰 실수를 함으로써 당원들의 표심마저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의원의 압도적인 당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김병기 의원한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영교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의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들어본 적 없는 발언인데 이재명 그런 대통령은 엄정 중립을 지켰다고 했고 그날 사진도 보면 정말 아주 중립적이에요. 사진 자체는. 자 그런데 속마음은 안 그럴 겁니다. 예, 이제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선택이네. 이런 의견도 됐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3대 1이에요. 우리 패널들께서는 이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근데 뭐 댓글에 나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왕 쓸 거면 최종 병기를 쓰지 않겠느냐. 보니까 김병기 의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